언택트가 유행을 하면서 2차 전지 업종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연일 상승을 했고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로 해서 뭐 네. 여러 업종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업종도 정말 남못지 않게 올랐다. 이렇게 네.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특히 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서부터 주가가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지금 시장의 핵심으로 이렇게 이제 부상해 있는 상태인데 2차 전지 업종 업황하고 이슈, 네. 그다음에 주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계속 좋았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예.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연초에만 해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자동차 판매가 약화되면서 이 전기차 수요도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월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주가가 힘을 받게 된 일단 첫 번째 계기는 테슬라 판매량이었었어요. 테슬라 판매량이요? 네. 예. 경기가 안 좋은데도 팬데믹 상태에서도 테슬라의 미국, 중국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이 이제 주요 시장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유럽 정책도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기 부양책의 핵심으로 전기차가 지금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유럽에서도 전기차 위주의 이제 산업 전환으로 이끌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전기차가 시장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기존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그다음에 유럽에서 네, 전기차가 지원 정책들이, 네. 앞으로 상당히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가 역시 이제 뭐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부의 그린 뉴딜 이제 정책입니다. 네. 어차피 이제 그린 뉴딜 얘기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네.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걸로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제일 네. 먼저 연상이 되거든요. 네. 이런 정부의 뉴딜 그린 뉴딜 네, 정책의 네. 수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한국의 그린 뉴딜도 이게 한국에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경기 회복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로 그린딜을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정부 정책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환경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차 산업이 이미 전기차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잡아먹었고 작년에는 유럽도 의미 있게 많이 팔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문량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은 사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추세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계속 장악하게 되면은 사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린 뉴딜도 그랬지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이 지금 계속 전기차를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 이유가 결국 자동차 산업이 올해 내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봤을 때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2배로 올려준다든지 프랑스도 보조금 인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기차 판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유럽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이 이제 중국입니다. 옛날서부터도 아무튼 보면 중국도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금도 많이 지불해주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중국은 사실 2015년, 16년, 17년 이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중국 시장이 공격적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 보조금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보조금 받으려고 사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이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너무 전기차를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2018년, 19년부터는 오히려 보조금을 상당히 줄이고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상황을 좀 유도해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기사들 보시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을 좀 빠르게 삭감을 하면서 이 시장을 좀 자생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이 자생적인 전기차 수요
수요가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기존의 전기차 수요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싼 차들이 이제 카 헤일링 수요 이런 예. 쪽으로 이제 정책적인 수요로 많이 풀렸던 물량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그냥 사는 수요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 테슬라의 중국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모델들 보시면은 거의 1년 전 대비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예전에는 뭐 7천만 원 하던 모델들이 5천만 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3월, 4월, 지금 5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5월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비자들이 진짜 전기차가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예.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 시장을 치고 나가니까 뭐 기존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중국이 워낙에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도 뭐 대대적으로 전기차 공장들 준비를 하고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사실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러면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그게 이제 민간 수요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민간 수요로 전환하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아무튼 전기차 이렇게 이제 지금 네. 차차 대세를 이제 이뤄가고 있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시장도 상당히 발달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히 또 경쟁이 격화되고 이런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네. 국내 기업 간의 경쟁 이 부분은 한번 좀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싶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국내 기업이 잘해서 국내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전 세계 뭐 자동차 업체들은 뭐 수십 수백 개에 이를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3개 업체, 예.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이 5개 업체 정도가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업체가 이제 좀 경쟁이 심해 보이는 건 한국 업체가 잘해서 사실 그런 측면이 크고요.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5개 정도 업체가 뭐 상반기 기준으로 한 거의 한 8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굉장히 과점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떤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전체 산업 구도로 봤을 때는 상위 업체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종목을 한번 잠깐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가 네. 이게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네. 부분들을. 네. 어떤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SDI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기술력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예. 있고요. 둘 다 굉장히 잘하는 글로벌 업체라고 보고 있고, 다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이제 화학 부문이 또 여전히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SDI가 좀 더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터리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좀 더 큰 그런 특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하고 똑같네요. 반도체로 네, 그렇죠,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요. 배터리 기술력 측면에서 사실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생산 설비나 수주량 이런 부분들은 LG화학이 더 좀 앞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SDI를 보게 되면 참 기업이 얼마나 변신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말로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브라운관 만들던 회사가 브라운관이 모두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서 변화했으니까 참 기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SDI를 보게 되면 참 얼마나 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테슬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일면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네. 이런 형태가 되면 네, 네. 오히려 또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네. 상당히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테슬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특히 예.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를 조만간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때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들이 사실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저는 과거의 경우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잘 되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훨씬 더 좋았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열어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2012년 정도에 LG화학이 GM에 이제 전기차를 납품하려고 하다가 그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테슬라가 모델 S라는 모델을 내놔가지고 이 전기차가 팔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그 기술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전기차 제조 원가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처럼 전기차가 상당히 좀 싸게 생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아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전기차의 그 저희가 이제 페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와 아직은 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비슷해지는 시점이 올 텐데 그 이제 페리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페리티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기차를 지금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하는데 테슬라 배터리를 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쟁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것이고, LG나 SDI 입장에서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역할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제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꼭 이렇게 배터리까지 모두 다 생산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테슬라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배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한 5개 업체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걸 누구나 사실 다 알았던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진입을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5개 업체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 배터리라는 제조 공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해서 안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양산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배터리를 만들어 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일단 확보할 수 있을지는 저희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테슬라가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을 이끌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말씀드린 배터리 업체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뭔가 가격을 인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 5개밖에 없으면 그렇죠. 다 안 해주겠죠. 예, 안 해주면 다섯이서 그냥 그렇죠. 좋은 가격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압박하기 위해서는 사실 테슬라가 계속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킬로와트당 130달러 내외 정도 하는데요. 그게 한 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페리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는 그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싶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구를 하는 거고, 사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그거를 모르지 않거든요. 예. 테슬라 다 연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좀 더 빨리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일단 아무튼 뭐 판이 크게 벌어져야 그렇죠. 그 판 안에 있어야 배터리 산업도 발전을 하고 전기차 산업도 발전하고 나머지 또 뭐 차체를 만드는 그 산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아무튼 테슬라의 역할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2차 전지 지금 보면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께 가장 아무튼 뜨거운 그런 그 업종이거든요. 탑픽을 한번 좀 꼽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는 LG화학이 탑픽이고요. LG화학이요? 네, 저는 이제 전기차 전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지금 가장 과점도가 높은 부품이 배터리라고 봅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몇 개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이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사실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LG화학이나 SDI가 최근 거의 10년간 배터리에서 돈을 못 벌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부터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하기사 뭐 LG전자도 그렇고 SDI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LG전자 배터리 개발한다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회사 수익에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회사에 돈을 벌어주기 시작한 거 불과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20년 전 정도서부터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하반기 전망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금 상당히 아무튼 기대들을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하반기 그 전망은 좀 어떤 상태입니까? 근데 저희는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판매를 놓고 봤을 때 3월 판매도 굉장히 좋았고 5월 판매도 좋았지만 예. 실제로는 6월 하반기 판매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더가 한 5월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금은 스탠다드 레인지만 판매를 하는데 롱레인지도 판매가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는 모델 Y도 판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판매량 증가 속도는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내년 그림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유럽 전기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조금 인상이 결정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모델 3의 대항마라고 하는 ID3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 ID3가 가격이 한 중간급이 한 3만 5천 유로 정도에 출시가 되는데 독일에서 최근에 보조금을 올려서 거의 9천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전기차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일단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 산업이니까 네. 지금 가장 또 그 기대도 높고 전망도 좋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기차 육성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네.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지금 전기차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것들은 네. 기후 문제 이런 것과 또 환경 문제 여기까지 또 계속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한 대세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 정부들이 이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 방안을 지금 내놓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그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1차적으로는 중국의 경우도 그랬지만 예. 산업을 키우는데 초기에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일단 먼저 정책이 나왔지만 내용들이 대부분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펀드를 구성하고 연구 예. 개발을 가속화하고 또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성장이 약간 저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장 컸던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예. 비싸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이 전향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기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라는 것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사실 그런 방향이었을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자동차의 가장 핵심은 엔진인데 그렇죠. 엔진이 예, 예. 없어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예를 들어서 30%만 돼도 그게 기존의 설비나 인력한테 상당히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에 비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 대항마라고 내놓은 여러 가지 차들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상품성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떨어집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일 것 같고요. 예. 특히 유럽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럽은 주로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쪽이 이제 많이 포커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을 사실 테슬라가 지금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적어도 1, 2년 안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3, 4년 이후에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빨리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예.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한참 3월 달인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1,000불을 넘고 했을 때에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를 다 모은 시가총액보다도 테슬라가 많다.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단 아무튼 뭐 앞으로 대세가 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미래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말씀하신 그 중간에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도 네. 전기차를 얼마만큼 이게 확대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충전 인프라는 어느 정도 지금 상태입니까? 한국의 충전 인프라는 사실 좀 아쉬운 수준입니다. 예. 중국만 해도 중국이 이제 2015년부터 전기차를 자기들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정부 주도로 굉장히 충전소를 많이 깔았어요. 예. 그래서 상해나 심천 같은 대도시 가시면은 굉장히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에서 약간은 좀 갈등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러면서 전기차의 충전소 확대는 사실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한국에서 제가 투자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전기차 사고 싶은데 이제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의 상해에 가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싶고 전기차가 핵심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예. 배터리가 비싸면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못 넣지만 테슬라가 기대하는 대로 킬로와트하당 $10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사실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이제 어떤 필요가 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충전소 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네. 또 하나 충전과 관련해서 또 좀 궁금한 게 네. 충전 시간은 좀 아, 많이 네. 줄었습니까? 옛날에 상당히 좀 됐다고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꽤 줄어들고 있고요. 더 좀 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급속 충전 같은 경우 한 80% 정도가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20분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통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가서 들어보면 이제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 집에서 그냥 잘 때 이제 충전하고 낮에 돌아다니고 보통 이제 주행 거리가 400km 이상씩 되면은 예. 하루에 보통 400km 안 타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핸드폰 밤에 충전하듯이 그냥 밤에 충전해놓고 낮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 또 배터리를 많이 쓸 수 있고 주행 거리가 길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네요. 네. 예, 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전기차 시장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전기차를 굉장히 좋게 보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하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 목표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잘 되면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업체가 폭스바겐 예. 정도이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취합이 돼서 나오고 있는 향후 5년 후, 10년 후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저희가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전기차의 이제 경제성 확보가 사실 2,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 전망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